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점은 미국 시장의 민간 고용이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순환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주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07%가 빠지면서 34,57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36%의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은 컸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3,614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고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역시도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95명입니다. 주말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0.61%, 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22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9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보시면 우리 선물지수는 0.6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430선을 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303종목이 오르고 있고 54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7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41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0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이 큰 폭으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465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4,694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는 장세가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27억 원, 기관 투자자는 27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047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요즘에 자동차주들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급대도 지금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기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그 리포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올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주기도 했고요. 또 5월에 자동차의 수출도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점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지금 살펴보시면 0.6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만 원을 지나고 있고요. 기아차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지금 더 잘 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주가 보시면 1.03%, 1.15%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7,900원, 8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선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주 소식에 이어서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종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5.77%, 6%에 가까운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79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을 이어서 보시면 3% 넘게 올라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선해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빙그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태 인수 효과로 인해서 올해 1조 클럽 입성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 넘게 올라주면서 6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은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매수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보겠습니다. 2%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1% 넘게 올라주면서 11,0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HLB에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펙주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래소에서는 지금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펙주들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제7호 스펙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15%대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제8호 스펙의 경우에도 8%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스펙 4호의 경우에는 7%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미시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역시도 지금 지분 매각과 인수합병 소식에 지금 급등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17%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23,6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해성옵틱스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9.93%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주면서 1,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은행과 기계 업종에서 1%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운수장비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통신 업종이 힘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와 서비스업, 유통 업종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역시도 지금 살펴봤을 때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 1.76%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와 출판 매체 복제, 건설, 인터넷 업종이 전거래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시면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통신 방송 서비스, 반도체, 금융 업종에서 1%가 넘는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기아, SK이노베이션은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반면에 카카오와 셀트리온, SK하이닉스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 맛있는 것도 또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해야죠. 뭐 드실 거예요? 글쎄요, 뭐 아직 뭘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주말에는 또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뭐 또 재밌는 거 뭐 보지 않으세요? 재밌는 거요? 저녁에?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뭐 봐야죠. 펜트하우스 3 뭐 하는 거 같은데. 당연하죠. 그거 네. 보십니까? 네,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다시 근데 그거 시즌제로 왜 이렇게 되게 많이 하네요. 계속 네. 나중에 시즌 10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3가 끝이에요. 3부작이군요. 네. 아. 이제 야. 금요일마다 이제 좀 또 즐겁게 이제 불금을 이제 맞아요. 펜트하우스 실제 펜트하우스 한번 살아봐야죠. 그러고 싶네요. 네, 저 순간에. 진짜 펜트하우스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서 P 보통 이렇게 엘리베이터 보면요. P 이렇게 돼 있다고 P 그 버튼 누르는 게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4는 또 F로 돼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4 그러면 우리 죽을사 뭐 그쵸, 해가지고 그쵸, 예. 그 5, 6 돼 있다가 제일 꼭대기층 P 돼 있는데 그게 P가 펜트하우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일반 건물은 P 그런 게 잘 없는데 좀 좋은 건물 가보면 저기 저 강남에 뭐 되게 높고 화려한 그런 데 가면 P라고 돼 있는데 전부 다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눌러서 들어가고 싶다. 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식으로 벌어가지고 확실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방송 열심히 네. 하면 언젠가 펜트하우스에 갈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전문가님? 네, 사실 뭐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왔는데 경제 긴축 우려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맞아요. 다우는 폭 하락했는데, 네. 다우는 괜찮은데 S&P 500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뭐 0.36% 약간 밀렸는데 나스닥이 맞아, 나스닥이 많이 밀렸어요. 나스닥이 네. 1%가량 하락하면서 여기 하락에 또 주도했던 게 테슬라. 맞아요. 테슬라가 5%가량 밀리면서 약간 이제 예전에 그 서학개미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약간 이제 테슬라를 약간 좀 싫어하게 되는,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약간 마음이 좀 떠난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테슬라가 또 그렇게 급락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 지표들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았단 말이죠. 왜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민간 고용이 사실 뭐 100만 명이 육박하면서 맞아요. 다음 날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지금 실제로 10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97만 7천 명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고용, 민간 부문에서 사람들 이렇게 되고 있고 아무튼 상당히 그러니까 고용이 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볼 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민간 고용 지표가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실업수당 받으면요.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실업수당 받잖아요. 일이 없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린 사람들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니까 맞아요.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주간 실업 지표 같은 경우도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3월부터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아까 뭐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게 38만 명 기록했습니다. 38만 5천 명.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실업자는 줄어들고 취업한 사람들은 많아지는 네. 상당히 또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민간 고용 지표 너무 좋고 미국 경기 살아나는 것 같은데 왜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했죠,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너무 거예요. 딜레마 같아요, 진짜. 네, 딜레마.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네. 주식은 여러분의 달라요, 생각과는 네. 항상 이 반대로 가는 정말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입니다. 이 공을 딱 던졌는데 보통 공을 딱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여기로 던지면요. 띵띵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난 이쪽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고 이런 이게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의 IQ는 진짜 뭐 300이라고 합니다. 300. 아, 주식 왜냐하면은
우리의 IQ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주식 미스터 마켓의 주식 시장의 IQ다. 우리가 IQ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지금 왜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굉장히 지표가 좋아졌잖아요.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이제 긴축 정책을 한다. 정부에서 이제 긴축 정책 한다 그래서 금리 막 올린다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불리한 게 사실 테이퍼링. 기술주잖아요. 네. 네, 그쵸. 테이퍼링 해가지고 뭐 테이프 이렇게 둘둘 감듯이 네. 이제 이렇게 막 푼 거 이제 헬리콥터 경제를 푼 거 이제 말아 올리겠다. 테이퍼링 해가지고 이제 금리 상승한다.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1.62%까지 상승하고 금리가 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 또 기술주들 아까 말했던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뭐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쵸. 예전부터 네. 계속 테이퍼링 소식은 한 지난 몇 달간에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거고 뭐 연준에서 계속 뭐 말했던 거고 제니 옐런이니 파월 의장이니 뭐 아무튼 뭐 말들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공포심에 뭐 떨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나스닥은 지금 뭐 이런 성장주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이런 공포, 시장의 공포. 근데 투자자는 공포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나쁜 시장도 아니고 사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요즘 뭐 시장도 계속 올라가지고 오늘은 좀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네. 뭐 어제까지 해가지고 계속 올랐고 그렇죠. 거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괜찮은 시장 보이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더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점도 글로벌 시장에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네. 또 불거질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들의 목록을 59개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이 또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고 이런 것처럼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 이게 해외 투자죠. 그쵸. 해외 투자처럼 또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 기업들 투자하지 말라고 한 거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9개로 늘려 나가서 강경책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저쪽은 그냥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너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담 쌓겠다는 거죠. 담 쌓고 지내자. 뭐 이런 개념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지출 규모도 약간 낮추는 인프라 투자 방안 이런 것들도 낮춰서 이렇고 또 법인세 인상안에 한번 눌러서서 법인세 최저한도로 15%를 설정하는 공화당이 제시했다는 보도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이건 뭐 중국과는 크게 상관없는 뉴스고 어쨌든 중국을 너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과의 갈등 두 나라가 싸우면은 아무래도 그 큰 고래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질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새우들이 많거든요. 두 고래 G2입니다. G2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근데 그 사이에서 또 좀 새우등이 터질까봐 이런 걱정들도 되고 있고 법인세 뭐 이런 것들도 미국 자체적으로도 약간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약간 인상 이런 것도 있고 AMC 같은 경우도 영화관 미국 영화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투기주로 변해가지고 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 맞아요. 변동성 네. 테슬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라고 하죠. 이게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더 심해져가지고 아무튼 뭐 시장이 약간 불안한 시기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 0.7% 가량 코스피가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을 늘려 나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주식 비중을 확 늘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만 잘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나스닥 지수가 크게 좀 하락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들도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죠. 이 뭐 대만의 TSMC라던가 여러 가지 패권
반도체 미중 갈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기술과 차세대 반도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초격차 뭐 이런 말들도 했고요. 삼성전자 드디어 본격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데 오늘은 뭐 1%가량 빠지는데 어제 또 괜찮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8만 원에서 7만 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7만 원, 뭐 7만 전자 됐다가 8만 전자 됐다가 다시 7만 전자 됐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지지선을 8만 전자로 안착을 해 나가는 느낌입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이 3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대량 사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실 그 전에까지는 좀 대량 팔아치웠는데 이제 다시 또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이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좋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좋았어요. 맞아요.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삼성 SDS도 그렇고 대부분 다 좋기 때문에 또 저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수장인 바로 이재용 총수님이 이제 8.15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광복절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들 때문에 야 이게 또 급등 소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감옥에서 이제는 8.15 광복절 특사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야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의 또 수장을 다시 한번 맞을 준비. 이제 너희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걸로 삼성전자 한번 투자 고려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2일에 출시한 SSD GNS가 이 비밀 병기로 지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상품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는 HDD이고 HDD가 이제 용량은 많은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는 상품이 SSD,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우리 뭐 처음에 딱 노트북 이렇게 딱 키면은 컴퓨터 키면은 예전에는 한 세월이었어요. 윈도우 뜰 때까지 막 1분, 2분 걸렸는데 요즘은 그냥 딱 누르면은 한 5초 만에 켜집니다. 5초 만에 윈도우가 딱 떠버리는 엄청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SSD가 굉장히 빨라졌다.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SSD의 단점이 있어요. 뭔가요? SSD 단점은 이제 용량이 좀 부족하고 HDD는 대량으로 할 수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문제인데 문제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뭐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SSD에다가. 근데 이게 수명이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이게 망가져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날아가겠죠.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막 인터넷에 백업을 한다던가 뭐 클라우드 백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뭐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다 그런데 야 근데 이게 지금 백업 자꾸 하려면 짜증나요. 최근에 보니까 U 플러스 클라우드도 있었거든요. 네. U 플러스 데이터 박스. 근데 거기 그것도 지금 야 그거 폐쇄됐어요. 폐쇄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하반기에 폐쇄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U 플러스 박스 거기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사람들 그거 다 날아갈 수 있죠.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다시 다 백업 받아요. 귀찮잖아요. 또 얼마 전에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메일이라던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막 폐쇄하고 그랬거든요. 클라우드. 야, 그래가지고 이거 야 클라우드도 정답이 아니고 이거 SSD도 정답이 아니구나. 근데 결국은 이제 용량의 그 수명 싸움인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GNS 이게 뭐냐면은 GNS 기술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그 수명이 3배에서 4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3배에서 4배. 그러니까 수명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평균 수명 한 뭐 90살이라 쳐봐요. 네. 대략 잡아서 90살인데 그게 이제 SSD의 기존 수명이라고 쳐봐요. 근데 여기서 4배가 늘어났어요. 와. 야, 90살에서 4배 늘어가서 360살까지 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좋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360살까지 살 수 있는 진짜 무병장수의 꿈, 바로 삼성전자가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명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지 않고 이것도 금방 망가지면 또 백업해야 되고 그것도 막 사진 파일 한두 개면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대형 용량 하면 또 이것도 옮기는 거 한 세월이에요, 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한 세월이고 그래서 짜증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요런 거는 이제 좀 돈이 들더라도 좀 만들어서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혁신이 있어야지. 네. 그쵸. 그래야 속도도 더 빨라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용량도 비교적으로 비슷하고 또 성능 저하, 속도면 있잖아요. 속도. 네. 속도의 저하가 없다고 합니다. 속도 저하 없이 수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효과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 전략을 본격 가동을 한 점인데 이게 슈퍼사이클에 대한 대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바로 대비가 된다. 이 기술 초격차 나서는 상황이고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1,804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4조 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204조 원이 이게 어느 정도면은 올해 매출 전망치에 비해서도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6%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 네. 전체가. 반도체 시장 전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16%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에 시장이 방대하고 컸기 때문에 큰 시장 자체가 16%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한다는 거는 또 엄청난 이 수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시장에서 D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2% 전 세계 기록을 하고 있고 2위가 SK하이닉스 29%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좀 반도체가 또 좋은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네. 그런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무튼 K 반도체 전략으로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 20조 원 가량의 또 파운더리 공장 증설 이런 것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평택에서 공장 잘 짓고 있고 열심히 짓고 있고 아무튼 글로벌 산업 질서를 또 새롭게 구축하고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71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파운드리 그쪽에만 해도 이제 거기 불러가지고 그 반도체 미국 가서 뭐 했잖아요. 뭐 협의했는데 그것만 이제 20조인데 또 2030년까지 171조라고 하니까 또 엄청난 돈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정말 격전지로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 장수로서 칼날을 휘날리지 않을까. 저는 엄청난 이런 휘용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박석원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82,000원 비중 30% 계속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14만 4천 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1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2차 전지 이익 증가. 2차 전지 이익 증가. 네. 네, 뭐 2차 전지 대표 주도주죠. 포스코 케미칼은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회사고 영업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소재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자체 시장이 워낙에 또 강성으로 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핵심적으로 또 2차 전지 부품 소재 이쪽으로 엄청난 또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 의견 포스코 케미칼 여러 가지 막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0년에는 4만 톤, 2023년에는 그 2020년에 3배인 12만 톤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에는 27만 톤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40만 톤까지. 그러니까 작년 기준 4만 톤이었는데 203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10배로 늘린다는 거죠. 10배.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도 2020년 4만 4천 톤에서 2030년 26만 톤으로 무려 8배 가량 뭐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또 생산량도 느리고 그만큼 또 수요가 있는 거니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매출액이
2026년까지 연평균 61%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또 성장 기록세. 두 자리 숫자 성장도 굉장한데 여기서 두 자리 숫자, 보통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이 61% 성장한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 되게 굉장합니다. 또 올해 매출이 2조 90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99억 원인데 132% 2배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상당히 또 괜찮은 양상이고 뭐 이거 포스코 케미칼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뭐 아무튼 매출도 이렇게 그래프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익 비중이 이렇게 단계식으로 계단식으로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파란색이 그냥 이익 비중이고 퍼센트를 보시면 돼요. 퍼센트가 이제 원래 이제 뭐 0%에 가까운 1% 정도였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거의 80%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고 물론 아직 미래 일이니까 이게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여기 이제 2021년 지금 두 번째 나온 라인이 2021년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거의 뭐 다들 확신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매출이 선인데 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바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케미칼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뭐 좀 떨어졌죠. 2차 전지가 약간 눌림세가 나오면서 이 LG화학, 삼성 SDI 등등이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건데 그래도 이건 좀 같이도 움직이는데 그래도 망할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포스코잖아. 그래도 포스코. 포스코는 좀 큰 회사죠. 포스코는 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이런 2차 전지 쪽으로도 시대에 발맞춰 잘 나가니까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뭐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요. 이게 좀 떨어졌다가 좀 W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W 요런 흐름도 나타나고 여기 밑에 보시면 121선 있잖아요. 121선에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다시 근데 이거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SDI하고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이거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망할 회사는 아니까 그냥 근데 비중이 좀 너무 크시네요. 지금 사신 분은. 근데 지금 매수가가 82,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 이게 143,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한해서는 지금 의뢰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좀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에서 한 10%까지 줄이고 20% 팔고 네. 수익 실현 하시고 10%까지 줄이고 10%는 꾸준히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 주식 판 걸로 다른 종목이 좋은 게 많아요. 네. 근데 다 팔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되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 비중 형성으로 분배하시는 전략 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회사 자체를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지금 눌림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석원님께서는 비중 자체를 조금 조절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LG생활건강 우입니다. LG생활건강 우선주. 네, 맞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네.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거. 네. 코카콜라와 환타, 스프라이트 오. 이런 거. 예전에 어릴 때 그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LG생활건강이거든요. 네. 사실 뭐 언론에서는 LG생활건강을 화장품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화장품도 뭐 잘 팔리고 코카콜라가 또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코카콜라 코리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팔고 있으니까 환타라던가 또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도 사이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료수가 또 LG생활건강에 또 꽉 잡고 있어요. 물론 롯데칠성의 그 칠성사이다도 경쟁성이 있지만 또 칠성사이다보다 더 잘 팔리는 게 또 코카콜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릴 때 그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어릴 때 코카콜라 맛있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뭔가 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맛있으면 또 하나 딩동댕 척척 박사님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그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노래 있었는데 그만큼 이 왜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정말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코카콜라를 정말 이 노래 아이들 동요에도 있듯이 동요에도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LG생활관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코카콜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화면 보시면요. 지금 LG생활관 사이트예요. 여기 사이트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콜라 있잖아요, 이거. 네. 코카콜라 맞잖아요, 제 말이. 여기 코카콜라 팔고 있어요. 이게 원래 코카콜라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지금 얘네가 독점 계약을 했어요. 독점 계약해가지고 코카콜라 잘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환타 이거 환타도 많이 먹잖아요. 이게 고깃집 같은 데 가면요.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술도 먹고 하면서 음료수 하나 시키면은 환타 이 오렌지 맛. 환타 오렌지 저는 그래요. 환타 오렌지 아니면 코카콜라. 둘 중에 하나 시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뭡니까? 그 시그램 요건 뭐냐면요. 그 탄산수. 네. 탄산수 잘 팔려요, 이거 시그램. 탄산수도 잘 팔리고 밑에 좀 내려보시면 야, 역시 코카콜라. 코카콜라 여기 왼쪽에 딱 보면요. 이 시커먼 거 뭡니까? 코카콜라 제로 이 제로 칼로리. 요즘은 또 살찌면 안 되니까 콜라 먹고 살찐다 그래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코카콜라하고 스프라이트, 킨사이다, 이 파워에이드 요즘 약간 뜸한 것 같아요. 미니 메이드 요거 오렌지 주스. 요것도 이제 잘 팔리는데 오렌지 주스 요거는 이제 뭐 100% 오렌지 뭐 그래가지고 갈아 넣었다. 그리고 고티카 커피도 있고 안바사 요거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밀키스 짝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잘 팔립니다. 근데 제가 이 밀키스와 안바사 두 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안바사 더 싸요. 아. 안바사가 밀키스보다 더 싸요. 가격이 제가 그 마트에서 보니까 더 싸면서 맛은 비슷합니다. 맛은 비슷해서 저는 밀키스 땡길 때가 있어요. 밀키스 땡길 때는 이 안바사를 삽니다. 더 싸니까.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코카콜라 비슷하게도 닥터페퍼 이런 거 나왔거든요. 이것도 콜라 비슷한 건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닥터페퍼는 코카콜라의 정통 맛이 아니라 네. 약간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화장품을 콜라에 섞은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태양의 마테차 요거는 네. 야, 태양의 마테 요거는 이제 그 남미 지역의 삼바 그쪽 주면서 살사의 고장이죠. 살사의 고장 라틴 쪽에서 라틴 댄스 하는 그분들이 이 마테차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건 실화예요. 그래서 요 태양의 마테차 라틴 댄스를 추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태양의 마테차.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런 뭐 음료수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음료수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저거 화장품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품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보시면요, 요 화장품 요 있죠. 어. 야, 딱 봐도 이제 또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또 화장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휘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숨 37, 숨 37. 야, 굉장합니다. 이 화장품 그러니까 5휘 후 이런 화장품들이 정말 이 LG생활건강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생활건강이 화장품과 음료수 시장 양대 산맥을 거의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고요. LG생활건강 이런 실적 부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2020년에 1조 8,964억 원이었어요. 매출이 그랬는데 2021년에 2조 클럽을 된다고 합니다. 2조 클럽. 매출 2조 클럽. 그래가지고 2조 367억 원.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매출 2조가 된다. 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표 한번 보시면요. 매출이 많이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3,337억 원. 그 2020년에 그랬다가 2021년에 3,7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리고 순이익도 2,427억 원 2020년이었는데 순이익 2021년에는 2,588억 원. 엄청납니다. 다 올랐어요. 결국은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올라가니까 이거 화장품이랑 네. 뭐 다 잘 팔고 있어요. 음료수. 근데 저는 뭐 화장품이 뭐 LG생활건강이 지금 최근에 뭐 아모레를 뛰어넘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 그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 12위인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글로벌 화장품. 물론 1위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지금 아모레가 지금 14위인가 그렇고 여기가 1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아모레를 좀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시장에서 아모레를 좀 넘어섰네요. 네, 넘어선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뭐 정확히 수치적으로 그렇고 근데 또 아모레도 저는 뭐 괜찮게 봐요. 그래서 아모레랑 아모레 G랑 LG 생활건강 U랑 둘 다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LG 생활건강이 또 수익성도 좋고 좀 뭐 음료수 콜라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죽은 다음에도 코카콜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후손들이 100년 뒤에도 코카콜라 맛있다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런 동료를 부르지 않을까 코카콜라 맛있다 계속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LG생활건강이 독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LG생활건강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선주를 말씀드렸어요. 네네. LG생활건강 우입니다. 요게 이제 71만 원대인데 자, 어쨌든 여기서 약간 눌렸어요. 여기 최근에 이제 5월 11일 이런 고점에서 5월 중순의 고점에서 약간 눌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크게 볼게요. 크게 한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2020년 2월에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약간 눌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2001년부터 보시면요. 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는데 야, 이건 꾸준하게 저는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상승하고 지금도 약간 뭐 1년, 2년 사이에 눌렸지만 솔직히 이거는 코로나랑 별 상관도 없잖아요. 화장품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죠. 화장품인데 음료수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이런 거는 별 상관없고 집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화장품도 다시 코로나 끝나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LG생활건강 U는 지금 한 7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70만 원 아래에서 사면 가장 베스트고 70만 원 초반에서 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냥 보통주도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이게 170만 원 넘어섰거든요. 네. 올해 1월에. 근데 이거 보통주보다 제가 우선주를 더 좋다고 말씀드린 게 보통주 너무 비싸요. 일단은 비싸고 지금 눌림목을 보면요. 눌림목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170만 원대에서 떨어져봤자 뭐 한 150만 원 지금 150만 원대인데 한 20만 원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 우선주는 봐봐요. 딱 봐도 딱 티가 나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이 절벽이 더 깊잖아요. 근데 보통주는 별로 안 떨어졌다. 보통주는 고작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굳이 살 거면은 둘 다 근데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인데 LG생활건강 U가 더 배당도 더 많이 주고 배당률도 더 높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 갖고 있어봤자 그 주주총회 안 가실 거잖아요. 여기 화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99% 안 갑니다. 1%는 진짜 열혈 주주로 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안 가실 주주총회라면은 어떡합니까?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무튼 우선주가 더 많이 빠졌고 배당도 더 많이 주고 이 보통주는 지금 PBR이 4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선주는 지금 PBR이 2 정도예요. 2에서 3이라서 더 싸고 그 시가총액 대비 주가 가치가 물론 절대적인 가치도 다를 수 있겠지만 70만 원대로 뭐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주 LG생활건강 우선주는 지금 코카콜라 잘 팔리는 이런 것들 화장품도 굉장히 잘 팔리고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LG생활건강 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접근을 하시는 가격대는 70만 원 초반대나 혹은 70만 원 아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 지수는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후에는 조금 더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